比如老说他们韩国人不行啊，韩国人这个吃不起肉，哎呀，那我们中国随便造啊，这个日本人不行啊，日本人这也不行那也不行，老辣的。你别忘了，人家两个国家是什么？是发达国家。人家韩国人最低的工资收入是多少？按人民币算的，大概是12000块钱一个月，最低的哟。中国的朋友们看。 중국 경제 전문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这直接导致了21年韩国实际的人口出生率只有0.81%，新生儿只有26万。这原因有很多。如果你了解韩国老人的现状，就会发现还有一个现实的原因，就是养老困境不仅让老人焦虑，也让年轻人焦虑。韩国的大城市里到处是从事体力劳动的老年人。据统计，韩国65岁以上的老人贫困率高达43.4%。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 중국의 평범한 노동자는 위생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듯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来自山西的24岁女孩诗文，也是一心想要在北京扎根的年轻人之一，现实却很骨感。毕业后，她投了上百家简历，却一直没能找到满意的工作。由于没有任何积蓄，为了省钱，她只能搬进了地下室。她每天四处奔波寻找合适的工作机会，可惜大城市虽然机遇多，竞争却也是出奇的激烈。 그녀는 이런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며 급기야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비단 이런 일은 중국에서 해당 여성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두 다 같이 가난하자는 빈곤의 평등을 부르짖었는데요. 물론 사회지도층은 빼고 말입니다. 앞서 소개된 여성은 그나마 좋은 집에서 사는 편입니다. 여기 스스로 철창 안으로 들어가 좁은 곳에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이들을 쥐족이라고 부릅니다. 쥐족이란 극빈 이주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이런 곳으로 숨어 들어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이징에는 2023년 현재 어림잡아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쥐족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有些人从年轻时就住在这里，至今已有30多年。面对高昂的房价，他选择单身到老。退休后的工资差不多刚好够自己生活，但不是所有老人都有这么好的条件。住在笼子里的老人不怕苦不怕累，就怕看到摄像机。他们不是害怕曝光自己的窘迫，而是害怕视频一旦曝光，自己可能会无家可归。之前有社区组织拍摄过一段视频后，政府就以各种理由不让房东出租，并对其罚款，因为这里缺少消防设施，存在安全隐患，违反了当地租房管理规范。相对于流落街头住在天桥，他们更愿意待在这个安全的笼子里，至少不用日晒雨淋的。 이들 중 일부는 집이 없어 차라리 맥도날드로 도망가 잠을 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의 맥도날드는 24시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24小时亮灯的招牌似乎在为阿彪指引方向，为了找到一个好位置，他必须早点过去。虽然现在工资够自己生活，但却无比寂寞。睡在麦当劳一方面可以省钱，一方面可以避免太孤独。现在阿彪在努力存钱，希望可以给未来一个家，更希望妻子和女儿回到身边。 보시다시피 이들의 생활은 이렇게 열악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해당 소식을 꽁꽁 숨겨서일까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하 공간에 이처럼 많은 쥐족들이 산다는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공산주의 정책 때문인데요. 중국은 독특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된 지역에서는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요. 즉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상천외한 숙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원통은 다름 아닌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집입니다. 가격은 약 10만 위안, 한화 약 1,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水管公寓的出现，给他们带来了一个有尊严的舒适居所，但这个叫 OPPO 的水管公寓却能在夹缝中求生存，而这也多亏了它水泥管的外形设计，它直径有2.5米，够一个成年人自由活动不憋屈的同时，也是真的不占地方，面积还不到10平米，楼区间、大街旁、高架橋下，在哪儿都能放。这样的水泥管公寓的售价是10万元，已经是很良心了。 한 부분은 중국에서 처참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没什么文化的他只能找些苦力工作，捡砖，然后就拉活拉货，挣个30-50，能干那活挣100来块钱一天。不但劳累，薪资也不尽人意。北京高物质消费更是让他们苦不堪言。两人辛苦操劳几十载，钱没攒到，反而欠了些债务。这个艰难的家庭彻底陷入了绝望。得知消息的老王眼角闪起了泪花。前南镇还得打了，我参加了，没办法。相对于老王遭遇的中年危机， 한편 이런 처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같은 영상들이 올라오며 스스로 위안을 삼기에 급급했는데요. 결국 한 중국의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출생률에 대해 설명하는 척하다 자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영상은 삭제당하지 않았습니다. 朋友，你说年轻人不生娃是为啥呢？房价躲不开是吧？今儿我们来对比一下几个国家。你看韩国人啊，整个这个降下来了，韩国的这个总和生育率已经干到0.78了。韩国人抱着头说非常痛苦啊，我们居然发现我们韩国人民居然要8.9年不吃不喝才能买一套房子，我们好痛苦啊，好痛苦。然后很多的中国人看了一看，耶，很多中国人立刻觉得开心了啊。 中国人傻眼了，对吧？我这样说一个哈，咱们中国确实强大了。从整个国力上来说，你韩国也就是我们一个省的体量，你日本，对吧？金曹上不说过一句吗？我们中国人蹲下都比日本人站起来高。对的，咱们中国跟日本就是历史恩怨，我也是中国人，咱们肯定是吧？但是有的时候吧，我就不知道咱们中国从这个民生上针对于日本和韩国的这种优越感是哪儿来的。比如老说他们韩国人不行啊，韩国人这个吃不起肉，哎呀，那我们中国随便造啊，这个日本人不行啊，日本人这也不行那也不行，老辣的。你别忘了，人家两个国家是什么？是发达国家。人家韩国人最低的工资收入是多少？按人民币算的，大概是12000块钱一个月，最低的哟。中国的朋友们看，所以咱们可以从民族自豪感上，我们比他们强，我们自信。但是你要真说就如此鄙视他们，你也太井底之蛙了吧？就说房子这个事儿啊，很多朋友说我们中国最强大，我们中国特别优秀啊，我们要跟全球第一比，不能跟着那日本啊那些什么小地方都不能比。对比一下，北上广深分别是多少？是55、46、35、32。当然，它是用使用面积核心区。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서 자국 정부를 향한 비판은 실로 큰 용기 없이 진행하기 힘든데요. 실제로 과거 2021년 한 중국의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반기를 들었다가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결국 CEO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장 교수의 글은 내려갔으며 장 교수의 위챗 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은 물론 웨이보 등 모든 SNS 계정이 삭제되며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이런 사례들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에서 앞선 소극적인 비판이라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용기를 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구독자 7만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인데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채널 운영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